바다에서 만난 인문학 17회입니다. 오디세이아가 말하는 것, 그 첫 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인터넷 한국해양문학관의 신호섭입니다. 그리스 하면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같은 철학자들, 당시 유행하던 연극들, 그 공연장들, 그리고 파르테논 신전, 아고라 광장, 민주주의, 학문연구,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훌륭한 미술품들, 이런 것들이 많이 떠오르는데요. 당시 그리스는 많은 도시국가들로 형성되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중심은 아테네였습니다. 아테네를 중심으로 그 역사와 문화가 형성되어 나갔는데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번영을 말할 때 영광의 아테네로 상징되는 고대 그리스, 이런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의 번영은, 이런 번영을 이루게 한 요인을 말한다면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겠지만요.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중에서도 해양력을 들 수 있습니다. 해양력.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해운업, 해군, 해양경찰, 이런 것들의 능력을 모두 합쳐 우리는 흔히 해양력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스는 강력한 해양력을 갖춘 국가, 해양국가였다는 사실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와 같은 고대 그리스인들에게는 그들만의 해양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양국가 그리스인들에게는 포르투갈과 마찬가지로 해양 사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해양 사상이야말로 그리스를 최강의 해양국으로 만든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인들에게는 강력한 해양 사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화면에서 책 몇 권을 보고 계시는데요. 오디세이아. 바로 그 유명한 고전 오디세이아의 한국어 번역본 몇 권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디세이아. 바로 그 유명한 오디세이아입니다. 한마디로 이 작품은 해양사상의 보고입니다. 이 책에는 해양사상으로 넘쳐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저는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서양문학사상 최고의 고전으로 치는 이 오디세이아가 내포하고 있는 해양사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 작품을 아직 읽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읽었지만 지금은 기억이 희미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 이 작품의 내용과 줄거리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세이아라는 말은 그리스어인데요. 영어로는 오디세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디세이아는 이야기의 주인공인 오디세우스의 여행 또는 그 이야기란 뜻입니다. 이것은 기원전 8, 9세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전 그 정도 되겠는데요. 이때 지어졌습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저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말들이 많았고 논란도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오디세이아의 저자는 호메로스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작가 호메로스는 오디세이아를 쓰기 전에 일리아스를 먼저 썼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의 그 바로 일리아스 말입니다. 일리아스는 어떤 작품이냐면, 여러분 혹시 그 트로이의 목마라는 이야기를 아십니까? 지금 화면에 그림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생긴 바퀴가 달린 나무로 만든 그런 말의 조각상, 그런 그림 아마 한 번씩은 보셨을 겁니다. 일리아스는 바로 이 트로이의 목마 이야기로 유명한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의 일입니다. 지중해에 있는 에게해 바다, 그리스와 지금의 터키 사이에 놓인 그런 바다가 되겠는데요. 이 바다를 두고 도시국가 연합체 그리스와 바다 건너 트로이 왕국 간에 있었던 전쟁 이야기입니다.
전쟁의 발단은 매우 단순합니다. 트로이의 왕자가 스파르타의 왕비를 납치해가지고 트로이로 데려가는 불상사가 일어나는데요. 이 일로 해서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영웅 아킬레우스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거든요. 이 이야기에는 당시의 옛날 사람들의 문화와 그리고 생각과 관심사들이 어떠했는가를 잘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트로이의 목마 이야기는 오디세우스라는 영웅이 지략을 써서 오랫동안 끌던 트로이 전쟁을 마침내 승리로 이끈다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일리아스의 주인공이 아킬레우스라면 오디세이아의 주인공은 오디세우스입니다.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 전리품을 챙긴 오디세우스의 일행들. 당시 고대 문화에서 전쟁에서 승자는 전리품을 챙기는 것이 매우 당연한 혜택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전리품을 챙기고 오디세우스는 부하들과 함께 고향으로 귀환하기 위해서 에게의 바다를 항해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항해를 하는데 무려 10년의 긴 시간이 걸렸다는 것 아닙니까? 오디세우스와 그 일행은 10년 동안 바다에서 머물게 되거든요. 항해를 하면서 말입니다. 오디세우스라는 이야기는 바다에서 기나긴 시간 항해를 하면서 겪는 주인공 오디세우스의 기이한 경험을 담은 이야기인데요. 그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디세이아 첫 장에는 이타케 섬의 군주 오디세우스의 가족들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트로이 전쟁에 참전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오디세우스 왕의 자리가 비어지게 되었는데요. 왕의 빈자리를 넘보는 부족의 실력자들이 오디세우스 가족과 궁정에 무례한 짓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어린 아들 텔레마코스가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찾아 나서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조난자 오디세우스가 알키노스 왕이 다스리는 섬에 기착을 해서 기적적으로 구조가 되고요. 오디세우스는 여기에서 왕의 연회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오디세우스는 지난 시간에 있었던 바다에서의 기나긴 유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와 함께 그의 정체를 밝히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요. 이때 오디세우스의 바다에서의 기나긴 유랑에 관한 기이한 신화 이야기와 인간에 관한 이야기가 길게 소개됩니다. 작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왕의 연회에서 오디세우스가 들려주는 바다에서의 유랑에 관한 이야기는 그리스 신화에서 등장하는 그 유명한 포세이돈이라든지 세이렌, 칼립소 요정, 벳사공 카론 이야기, 그리고 괴물들이 나오는데요. 또 오디세우스는 항해를 하면서 이 세상의 끝 그리스인들이 믿고 있던 저성으로 들어가는 오케아노스 강을 건너 저성을 여행하게 되는 그런 일도 있는데요. 왕의 연회에서 왕은 오디세우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전쟁, 트로이 전쟁의 영웅 오디세우스이고, 그리고 대화를 해보니 사람의 됨됨이가 보통이 아님을 알아보게 되는데요. 오디세우스에게 무한한 호감을 가진 왕은 이 사람이 무사히 고향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왕이 가진 훌륭한 선박과 선원들로 하여금 그를 호송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고향으로 돌아온 오디세우스는 가족이 있는 궁정이 이 소왕국의 실력자들에 의해서 점거당하다시피 하여 아들과 아내와 가족들과 시종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무력으로 그 도전자들을 응징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방송은 한국 사회의 해양사상 고취를 위하여 인터넷 한국해양문학관 편집부가 준비하였습니다. 본 내용에 공감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다 나은 내용, 보다 충실한 강의로 보답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